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네. 2030 세대 민심 변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상 2030 지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늘어났는데요. 민주당 지지는 초기에 12월 넷째 주에 44.6%죠. 44.6%에서 2주 차에 확 떨어졌다가 3주 차에 다시 41.3%로 반등을 했습니다. 이 반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는 22.8%에서 46.6%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지지도 47% 수준이었다가 현재 37.1%로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22.8%였다가 46.4%, 약 2배 가까이 오른 수치를 기록했다. 네, 20대 아까 그 국민의힘 22.0이었고요. 지금 30대는 46.4%까지 오른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뭔가 꺾여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 그리고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저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2030 역시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됐을까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2030의 영린을 건드렸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카톡 검열 논란이 촉매제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입니까? 이재명의 그 돌아가신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무슨 몇 명을 죽였느니 카톡망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습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일단 카톡 검열 논란 때문에 2030 민심이 돌아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카톡 검열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전용기 의원이라는 점, 그 점도 청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어떠한 박탈감이라든지 민주당에 대해서 더 이상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으로서 국회에 진출을 했던 저런 의원들이 오히려 청년들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카톡에 있어서 일반인들까지도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여론조사에 있어서 2030들이 빠지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0.7%포인트 차로 승리하는 데 있어서 당시 2030 특히 남성들이 굉장히 지지를 보여줬던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는 또 이준석 그 당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좀 탄력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의 정권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2030 청년들이 좀 많이 빠져나간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여가부 폐지라든지 이런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도 조금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집 나갔던 2030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2030들이 합리적인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중도층이 돌아오고 있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 좋은 일이지만 이번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좀 난동이 있었던 부분에도 반 이상이 2030이라는 것, 청년들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자필 편지를 쓰고 국민의힘이 계속 청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이렇게 2030 청년들이 민주당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여론조사 특위 같은 것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땜질 처방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2030들을 멀어지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